자, 우리가 그 서페이스를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서페이스를 하고 있는데 서페이스에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들을 이번 시간에 좀 보고 간단히 연습해보고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그 지금 쓰는 방식은 정확한 커브를 그려서 그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기존의 솔리드 방식, 밀어내기, 회전 스윕, 뭐 스윕 블렌드, 뭐 그다음에 뭐 그죠? 회전 블렌드, 가변 단면 스윕, 미안해, 헬리컬 스윕 뭐 이런 걸 이제 이용해서 모델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 갖고 힘들다 이거죠. 모든 걸 표현하기에. 그래서 이제 서페이스로 왔어요. 서페이스는 우리가 전부 솔리드 쪽으로 바로 하기 힘든 그런 모양들을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서페이스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유곡선 커브를 그려서 이렇게 면을 만드는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해봤어요. 이 면들을 이 위에 형상을 줘서 뭐 트림을 하든지 잘라내든지 뭐 이런 방식을 택했었죠. 바로 앞전에 연습한 건 이제 이미지를 불러다가 그 이미지의 외곽을 따는 작업, 따서 이제 그걸 면으로 만들어서 솔리드로 바꾸는 이런 작업도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우리가 이제 어려운 것들이 있다 이거죠. 표현하기에. 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만들어진 모든 제품들이 다 각이지는 않았죠. 뭐 그 외관상에 그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곡선을 주거나 또는 어떤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곡선을 주거나, 특히 우리 과 같은 경우는 인체에 이제 닿는 기기들 이런 것들은 다 곡선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곡선들이 그냥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운 서페이스 외에 다른 방식의 서페이스를 만들 수 있는 도구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파라메트릭 서페이스는 파라메트릭으로 제어가 됐어요. 즉 치수를 주거나 이러면 그 커브들이 치수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스케치를 해서 뭐 사각형을 그리면 치수가 있고, 치수를 바꾸면 형상이 변하고, 그죠? 여기에 뭐 아크를 그리든 뭘 그리든 우리가 그리면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형상이 변하고, 이런 치수에 의해서, 그죠? 이런 것들은 다 파라메트릭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변수죠, 변수 제어 방법이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모델 트리 보면 내가 만든 걸 이렇게 순서대로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스케치에 가서 다시 수정하면 형상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케치만을 수정해서 형상을 제어하는 이런 방법을 자르지 않고 붙이지 않고, 그죠?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치수를 변수를, 이게 이제 파라메트릭 기법이라고 해요. 이 파라메트릭을 처음 도입한 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크리오예요. 크리오. 그래서 이게 원래 PTC의 프로 엔지니어라는 의미였는데, P가 이거죠. 파라메트릭. 최초로 개발한 회사고, 이걸 이제 다들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쓰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파라메트릭 제어 방식이에요. 치수를 줘서. 그래서 커브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관계식으로 다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균형적인 어떤 도면 표현이 가능한 치수로 만들어진 형상을 우리가 할 수 있었어요. 즉, 뭐, 이렇게, 이건 이제 값이 알죠? 뭐, 분석해보면 알겠지만, 이걸 도면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뭐, 당장 이 지름과 반지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렇게 해서 힘드니까 뭐냐면, 자유로운 조건. 프리핸드,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 없겠느냐라고 이제 생각해서 이제 더 많은 곡면을 만들기 위해서 제공하는 툴이 있는데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이게 예전에 이제 크리오가 하고 있던 ISDX라는 모듈인데 디자인 모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형입니다. 유형. 그래서 파라메트릭이 거의 없다.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고, 얘는 마찬가지로 커브와 서피스를 가지고 만듭니다. 근데 얘보단 좀 자유로워요. 그래서 미적인 감각이 필요한 요새 좀 약간의 프리스타일처럼 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ISDX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이제 스타일인데 유형이라고 그러는데 어디 있냐면 우리가 모델에 가면 여기 있어요. 서피스에 몇 가지가 있죠. 근데 우리가 경계 블렌드 채우긴 했어요. 그죠? 요겁니다. 유형을 해서 새로 만들기에 유형 하면 안 올라왔나? 요거예요. 이거 유형으로 하면 이제 유형의 형태로 바뀌어집니다. 그 다음에 자유유형 하면 자유유형. 이건 이제 메뉴가 싹 바뀌죠. 그래서 자유유형은 요거예요. 프리폼 방식. 얘는 넌 파라메트릭 방식이다. 치수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작업되어 있는 뭐 이런 구 또는 평면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 구가 들어오죠. 뭐냐면 이런 구가 들어온다면 이렇게 뽑혀요. 근데 직관적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치수의 개념이 아니라 직관적인 작업. 이렇게 늘리거나 줄이거나 무슨 찰흙처럼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프리폼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식도 우리가 지원합니다. 이런 거를 그냥 컵으로 만들기에는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프리폼 방식의 자유유형이다 이라는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유형의 피처, 이번 시간은 자유유형을 잠깐 다뤄보려고 해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자유유형의 이런 피처의 특징은 자유 모델링 환경은 이제 다각형 제어 메쉬를 사용해서 부드럽고 잘 정의된 비스플라인 서피스를 쉽고 빠르게 생성한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스플라인 서피스라고 그러는데 비스플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커브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델링 방식 중에 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모델 다각형 제어 방식을 가지고 부드럽게 표현이 가능하다. 그 다음 제어 메쉬의 면 모서리 교점을 조작하고 반복적으로 세 분화해서 면과를 만들 수 있고, 다음 제어 메쉬의 세 교점의 위치는 가까운 이전 교점 위치에 기초하여 계산된다. 자유형 서피스는 넙스 및 다각형 서피스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제 넙스라는 게 뭐냐면 이제 Non-Uniform Rational B-Spline 이라는 이름의 약자예요. Non-Uniform Rational B-Spline 의 약자인데 B-Spline 이거 봤죠? 이제 Non-Uniform이니까 정해지지 않은 자유유형, 자유롭게 만들어지는 스플라인 곡선인데 수학적으로 표현이 정확한 곡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스플라인의 non-uniform 방식의 넙스라고 그러는데 이거와 다각형 서피스라고 해서 폴리곤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각형, 오각형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모형을 만드는 좀 쉽게 만드는 그런 형태를 모두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넙스 서피스와 마찬가지로 부드러운 현상을 생성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극히 적은 제어 교점을 사용해서 설정할 수 있다. 다각형 서페이스와 마찬가지로 자유유형 서페이스의 특정 영역을 밀어내어 세부 상황을 생성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이 프리스타일 자유유형은 넙스 모델링 방식과 그 다음에 그 폴리건 모델링 방식 두 가지의 장점을 뭐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넙스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3차원 커브가 수학적으로 표현이 가능한 최근에 이제 그 만들어진 방식 중에 가장 진보된 방식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넙스 모델링 이렇게 얘기하는 게 폴리곤 모델링이라는 거는 이제 삼각형 이상의 그 면을 가지고 모델링하는 방법을 얘기해요. 이게 모델링 구현이 쉽기는 한데 유기체 표현이 좀 어렵다. 이런 단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건 두 가지의 장점을 뭐 가지고는 있다. 둘 다. 요거 프리스타일 자유유형에. 그래서 자유유형을 우리가 잠깐 보면 요거라고 그랬죠? 서피스 위에 있는 자유유형. 이렇게 바꾸면 모델이 싹 바뀌죠. 자유유형 상태로 들어온 거예요. 자유유형 밑에 모델 트리 밑에 자유유형이 하나 더 보이죠? 그래서 서피스 자유유형 상태 가면 이렇게 이제 바뀌는데 시작이 어떤 커브나 무슨 그 스케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모양이. 그래서 원이라든가 원을 각각 이렇게 대각선으로 셀로 나눴다든가 아니면 사각형이라든가 원이지만 이렇게 각 모서리를 팔각형 형태로 이거 원이에요. 원인데 지금 요거는 사각형 모서리 안에 원이 있고 요거는 팔각형 안에 모서리가 있죠.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기서 그냥 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원의 중심에 지금 마치 서페이스에서 채우게 한 것과 같은데 얘를 이제 갖고 나오면 이렇게, 그죠? 또는 이렇게 움직이죠. 그 다음에 팔을 돌리면 이렇게 이런 식이죠.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돌리면 다 똑같고. 그래서 이제 그 주어진 좌표 개념으로 얘를 움직이거나 늘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요 밑에 얘기된 거 원. 그러면 요 원은 아까 했던 원은 좀 비켜보고 요 원은 그 원인데 꼭지점이 있죠. 자, 아까는 움직이기 좀 힘들었죠. 근데 얘는 선택해보면 이렇게 낱개로 잡혀요. 낱개로. 무슨 얘기냐면 얘만 따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렇게 늘리면 얘 따라 나오죠. 얘도 따라 나오고. 얘를 대각선으로 가고 싶다.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갖고 나가면 나가겠죠. 이런 식의. 그 다음에 틀고 싶다 그러면 틀면 판 자체가 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모델링이 좀 쉽겠죠. 얘는 이제 뭔가 그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이거죠. 직관적으로. 그래서 그 절점, 그죠? 절점들이 모델링 할 때 중요한 저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리면 돌아가고.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유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유형. 자, 그래서 이거 유형, 자유유형 들어오면 이렇게. 그래서 보면 동그라미 뭐 이렇게 도는 모양, 그다음에 이렇게 투 써 있는 거 뭐냐면 이제 이렇게 메쉬의 형태가 좀 다르죠. 기본적인 모양을 몇 개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요거는 이제 그 판에만 있는 거고 밑에 보면 3D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시작할 때 요 밑에가 조금 더 쉽겠죠? 뭐 방법에, 그 모양에 따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데, 그냥 그럼 원의 형태. 원의 형태. 사각형, 외곽에 사각형이 보이죠? 솔리드, 그러니까 폴리곤 방식이죠, 거의. 다각형을 만들어 놓고, 그 다각형을 이제 이렇게 하면 움직이고, 그냥 움직이고, 이런 식의. 이렇게 면을 찍으면 그 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면을 찍으면 얘도 찍으면 이렇게 늘어날 것이고 그 면을 회전시키면 이렇게 회전합니다. 트위스트 되는 거죠. 이 면을 이쪽 방향으로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이런 식의 기본적인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원, 똑같은 원인데, 얘는 다 관절이 여러 개 나오죠? 면의 수가 많이 나오죠? 요거는, 잠깐 지울게요.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좀 더 변화를 주기 쉬운 거죠. 이렇게 찍으면 요 면에 대한 값을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그죠? 반대로 이쪽도 늘릴 수도 있고 원하는 면을 조정하면서 이렇게 이런 식의 작업이 가능한 거죠. 여기서 분할인데 분할도 할 수 있고 모서리 분할은 모서리를 잘라줍니다. 두 개로 잘라지는 거죠. 이렇게 여기를 또 자르고 싶다. 그럼 또 자르면 또 잘라지죠. 면이 계속 잘라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형태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원통, 시작을 원통으로 할 거냐 이런 건데 보면 원통이죠. 사각형 안에 있는 원통. 또 마찬가지로 이쪽 면에 대한 값을 주면 면에 대한 값이 이제 이렇게 변하는 거고 끌어내고 이런 식의 이쪽 면을 선택하면 또 이쪽 면에 대한 값 끌어내거나 이런 식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원통 중에서도 두 번째 거를 하면 면이 많이 나와요. 아까처럼 원에서 했던 것처럼 다각한 그 면이 여러 개 잡아서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를 끌고 가고 싶으면 뭐 다 선택하고 끌고 가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쭉 아니면 요 면과 요 면만 끌고 가고 싶다 그럼 요 두 개의 면을 끌고 가는 거죠. 근데 두 개의 면이 쫓아 나오지만 다른 면은 안 쫓아 나오죠. 여기는 이제 마치 늘어나는 것처럼 그죠? 이렇게 늘어나죠? 여기만 끌고 나오겠다? 요 면만 이렇게 끌고 나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끌려 나오면서 형성되는 이런 면의 단위들은 우리가 그냥 제어하기는 좀 어려워. 그냥 만들어내기는 좀 어려워. 그런 면이 있죠. 이렇게 틀어졌다고 예를 들면 그냥 만들기 좀 어렵죠. 이게 다 되면 이건 그냥 서피스예요. 그죠? 다 되면 그냥 서피스예요. 서피스. 이 서피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작업을 또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라운드를 준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죠. 나와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도넛 모양 똑같은 건데 모양이 도넛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늘린다든가 똑같이 이런 작업이 가능한 거고, 또 보면 도넛도 면의 수가 좀 많은, 이렇게 면의 수가 많죠. 이런 면을 가지고 이제 추가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사각형은 뭐 온전하네요, 그죠? 사각형을 그대로 있으니까 이런 식의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유형의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모형을 생성해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곡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기능을 몇 가지 알아보고 연습 문제도 좀 해보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유유형의 조작. 좀 전에 했던 거와 이제 같은 이야기예요. 원형을 밀어냈을 때 아까 제가 이제 면을 잡았지만 이거 이제 점을 선택해서 하는 방식이에요. 변환. 그래서 점을 선택하고 밀어내고 점을 선택해서 가지고 나갈 때 변환되는 거. 그죠? 면을 선택했을 때 방향. 간단히 보면 원형을 봤을 때 봤을 때 점을 찍으면 점에 대한 변화를 줄 수 있어요. 변환이 들어오죠, 자동으로. 면을 찍으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각이 많은 걸 했는데, 요건 지금은 딱 사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안 움직여요, 사각형은. 이렇게. 그래서 이 면을 찍으면 이제 이 면에 대한, 그죠? 이쪽 그 면에 대한 자체에 대한 것이고, 조금 전처럼 이제 이 사각형에 대한 것을 보려면 끝, 그죠? 여기 또는 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쉽게 해서 이제 이쪽 면을 선택했다 그러면 이렇게 밀고 나가면 여기 이제 길어질 거고,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짧아지거나. 그다음에 얘를 틀면 이렇게 휘어지겠죠. 지금 보면 다각형에 있는 선들이 같이 움직여지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얘를 틀면 이렇게 전환. 점을 찍으면 그 점에 대해서 여기도 점을 찍으면 점에 대해서 끌려 나오는 거죠. 다각형에 채우고 있는 지금 이 형태가 이 다각형을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예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수의 다각형, 원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모서리 잡으면 여기에 변환, 여기에 변환, 여기에 변환, 이렇게 이제 움직일 수 있다. 변환해서 이렇게 끌어내거나, 다음에 또 뭐 이건 평면이니까 회전 자체는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도 뒤쪽으로 밀면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변환입니다. 변환. 각 점, 면, 선을 가지고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메쉬의 단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보면 증분, 조작에 조작 안에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지금 조작 안에 뭐 증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거 증분은 이제 수치를 보면서 증분시킬 수 있다 이런. 자, 그래서 보면
사각형 같은 경우에 면을 잡았어요. 면을 잡아서 이렇게 누르면 늘어나겠죠? 이렇게. 근데 증분 누르면 보면 나오죠? 치수가 나온다 그래서 치수. 아까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지금 증분을 켜놓으면 증분되는 치수에 대해서 지금 표시를 하고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가 했던 게 0. 이제 애초에 만들어진 게 0이라면 0에서부터 이렇게 늘어나는 치수에 늘어나는 양이 보이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는 자유형은 정확한 형태를 그린다기보단 형상 위주의 모델링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편해요. 자, 그리고 변화를 준 다음에 마우스를 띄고 다시 갖다 대면 얘가 0이에요. 그때부터 다시 늘어나는 거죠. 띄었다가 다시 가면 걔가 0이에요. 숫자가 다시 줄어들겠죠. 지금 100인데 다시 가서 잡으면 100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시 0부터 시작하죠. 이제 고정되어 있는 면을 기준으로 얘가 증분 형태를 줄 수 있다라는 거고, 상수, 선형 부드럽게 했는데 뭐 선형으로 바꾸면 지금은 이제 뭐 저기 당연히 하나밖에 없으니까 안 보이는데 얘가 이제 그 원형이라든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치수를 이제 주면서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선을 끄고 나오는 거고, 점을 찍으면 점을 끌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선형으로 할 수도 있고 부드럽게 할 수도 있고. 면을 당긴다거나 모서리를 당기거나 정점을 끌어당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값을 보면서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아니 뭐 모서리를 따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수직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좌표가 딱 바뀌죠. 방향이. 하여튼 그래서 조작할 때 면, 선, 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작을 변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늘리거나 줄이거나. 우리가 이제 증분 형태로 값을 인위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옵션에 보면 형태 어디 있습니까? 작업, 형태 작업 옵션, 작업의 옵션 보면 이렇게. 그래서 드래그 되는 값 0.01, 각도는 0.1, 모서리는 0.05 이렇게. 내가 드래그 할 때 증가되는 증분 값이란 얘기죠. 이 단위로. 이걸 뭐 예를 들어서 1도다 바꾸면 1씩 늘어나겠죠. 그렇지. 길이를 예를 들어서 10이다. 이렇게 되면 이 면을 잡아서 증분 냅두고 누르면 10, 20, 30, 40, 50 이렇게 보이죠?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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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이렇게 되죠? 만약에 길이를 어느 정도 우리가 따라줘야 된다면 작업에 와서 옵션을 값을 조정하면 거기에 맞게끔 어느 정도 비슷하게 10단위, 5단위 무슨 그리드처럼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각도라든가 모서리에 나가는 증분값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참조 좌표계도 우리가 지정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조작이에요. 조작. 비율을 바꾸는 거죠. 비율을. 전체적인 비율을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봅시다. 다음 단계.
배율이 있어요. 조작의 배율. 이거는 이제 메쉬의 비율을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축을 끌면 이제 2D 배열, 그러니까 2D 배열, 1D 배열, 그 다음에 면을 끌면 2D 배열, 컨트롤 누르면 3D 배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원통을 하나 가져오고, 원통형이죠. 원통형을 가져오고, 자, 이렇게 됐는데, 윗면을 선택했어요. 윗면. 그럼 이제 비율이 있죠? 비율. 그죠? 비율. 그러면 이제 그 축을 이렇게 끌면, 자, 위에 있는 그 내가 선택한 면의 비율이 증가되고 있죠? 그죠? 이렇게 줄여줄 거고, 그죠? 이렇게.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3D 배열. 3D 배열에 컨트롤 누르고 얘를 누르고 배열 누르면 이 전체가 커지겠죠. 그죠? 작게 크게 이렇게 얘 누르고 배열이니까 이렇게 하면 자, 얘를 눌렀지만 내가 선택한 면이 배열이 달라지고 이쪽도 이쪽 면이 달라지고 이쪽도 이 면이 달라지죠. 근데 이거를 컨트롤 키를 누르고 얘를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하면 전체 크기다. 전체 크기. 그다음에 면을 누르면 그 면에 대한 값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크기에 대해서. 자, 그래서 비율은 첫째, 면을 잡으면 면, 전체를 잡으면 전체를 선택하고 나서 축방향, 그 방향의 면, 그 다음에 이걸 전체적으로 스케일 비율이라면 컨트롤 누르고 라는 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이거 기억해 놔야 되겠죠? 비율. 그 다음에 평면화라는 게 있어요. 평면화. 면을 기준 평면을 참고해서 평면화를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즉 모델링 하다 보면 어느 쪽을 이제 평면화 하고 싶거나 이런 데가 있겠죠. 지금은 이제 딱 평면이지만,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잘라보고 여기도 모서리 자르고 자, 이렇게 여기도 자르고. 자, 그래서 보면 보기를 해야 되겠죠. 프런트, 레프트. 여기가 이제 플럭플럭 튀어나왔잖아요. 이렇게. 그죠? 거기를 평면화. 자, 하면 평면화가 되죠? 다시. 지금 면이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 면을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그리고 평면화. 방향을 지정할 평면, 서피스 또는 평면을 선택하는 마우스 중간 버튼을 클릭하여 계산된 평면에 적용합니다. 자, 그 마우스 중간 거 클릭했더니 얘가 평면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이제 평면화라고 합니다. 평면화. 이제 예제는 뭐 원의 형태를 가지고 했는데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만들다 보면 어떤 형상을 만들다 보면 이제 평평하게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여기 좀 평면화하고 싶다. 그러면 평면화해야 할 면들을 잡아야 되겠죠. 면들을. 자, 요 네 개 하나, 둘, 셋, 넷. 이걸 평면화하고 싶다. 이거 평면화 하는 거죠. 그래서 하면 그게 가장 적절한 평면을 만들어 주는 거죠. 물론 내가 선택한 그 서페이스의 전체적으로 평면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좌표 개념으로 평면을 한 거죠. 이렇게 돼 있다면, 예를 들어서 조금 더 크게 본다면 뭐 이쪽을 할 수도 있겠네. 얘하고 얘를 평면하겠다. 그래서 이쪽을 평면에 가깝게 눌러주는 효과가 있죠. 평평하게. 일자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걸 우리가 이제 평면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주의할 게 뭐냐면 이거를 확인해서 나가면 끝이에요. 끝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이 모델이 끝난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그 다음에 밀어내기가 있어요. 밀어내기. 자, 그래서 이 밀어내기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